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오늘도 트럼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왜 근데 영어로 인사로 그러고? 그럴 수도 갑자기 있죠. 또 긴장했죠. 글로벌 하시대. 예. 네, 이슈가 뭐예요 오늘? 자, 이슈? 오늘은요. 네. 국민의 66%는 새로운 노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슈입니다. 지금 노인 기준이 법적으로 65세인가요? 맞습니다. 노인 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입니다. 네. 이 법이 1981년에 제정됐고 그 뒤로 조정 없이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작성한 초고사회 연령통합적 기반 마련 기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네. 국민 10명 중 7명은 신체, 정신의 기능적 노화가 노인 구분의 기준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종전대로 만 65세의 나이가 노인 기준이 돼야 한다라고 했던 응답은 17%에 그쳤다고 합니다. 참 이게 꽤 오래된 얘기거든요. 네. 노인 기준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오래됐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럼 몇 살부터를 노인으로 규정할 것이냐? 혹시 이 얘기도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이화여대 연령통합 고령사회연구소가 국민 1,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령인식 조사에서 네. 세대 간의 차이가 좀 드러났습니다. 20대 이하의 국민은 노인 시작 연령을 65세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70대 이상 국민은 69세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2020년에 치러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 조사에서도 노인의 52%가 70세부터 74세를 노인이 시작되는 연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서울시가 서울 거주 노인들을 상대로 했던 조사에서도 노인 기준 연령을 평균 72.6세로 본다고 했는데요. 네. 정리하자면 65세는 노인이라고 불리기엔 아직 어리다라는 게 요즘 어르신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요즘 회가변 여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옛날에 회갑 되게 큰 잔치였잖아요. 회가변은 집안 큰 잔치였는데 네. 요즘 회가변 열면 아무도 안 열려고 해요. 당사자도 안 열려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바뀐 건데 네. 65세면 지금 노인으로 보면 솔직히 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축구 같이 하시는 분들도 65세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오, 예. 잘 뜁니다. 예. 그래서 요즘 다들 너무 젊게 사시는 것 같은데요. 나이를 알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촌철님들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사실 노인 연령 기준 65세 적당한지 너무 이른지 혹은 또 너무 늦은지. 근데 정경수님은 네. 근데 왜 정년이 60세 이렇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튼 저고위가 이런 조사를 한 이유는 단순히 어르신들이 젊게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은 아니고요. 예. 노인 연령을 현재와 같이 65세로 유지할 경우에 2054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기 이 문제도 때문입니다. 있죠.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이제 사회적 부담 때문에 연령을 조정하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부터 지급 개시 시기도 달라지고 뒤로 네. 미룰 테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네,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은데요. 예. 자, 노인 인구에 대한 한 사회의 부양 비용 정도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이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서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여 명으로 20대 인구 619만여 명을 첫 추월했습니다. 네. 그리고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년 부양비는 현재 2024년 27.4명에서 2072년에는 104.2명으로 올라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겁니다. 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고위가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 기준을 재검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튼 노인 기준을 올리면 미래 세대 부담이 좀 줄어들긴 합니까? 그렇죠. 일단은 단순히 그 연령 기준만 올릴 게 아니라 노인에서 다시 장년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네. 만약에 그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노인 기준 연령을 이렇게 높이면 노인 부양률 확 줄어듭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10년마다 약 한 살씩 노인 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 2100년에 노인 기준 연령은 73세가 되고요. 예. 우리나라 노인 부양률은 60%가 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대로 65세를 기준으로 유지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부양률 100% 가까이 올라갑니다. 근데 예. 노인 그 기준 연령만 딱 올려놓고 네. 아까 이거 정년 얘기 나왔잖아요. 네. 하나도 안 바꾸고 하면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그렇죠. 이건 또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사실은. 진짜 완전 파국이 날 수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40%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네. 이웃나라 일본이나 자본주의 나라 미국의 2배 수준인데요. 게다가 노인 자살률 OECD 1위입니다.
해마다 3천여 명의 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돼서 사회 복지 기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노인 관련 복지 있잖아요. 예. 이게 전부 다 기준 나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법률마다 노인 기준이 조금씩 다른 편인데 네. 기초연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경로우대 제도 이 대부분의 주요 복지는 대체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개혁신당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이 나왔잖아요. 네. 그때 엄청난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지제도 혜택이 줄어드는 이 고령층의 반발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이비부머 세대, JP도 베이비부머 세대 아닌가요? 왜 자꾸 저를 끌어들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이 노인 연령대에 속속 진입하고 있어서 이 노인 연령 조정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합의를 하고요. 또 관련된 법안을 빠르게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저는 아직 멀었고요. 한참 멀었죠, 사실.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김민희 님이 65세가 무슨 노인, 정년도 65세로 해라 이런 의견 네. 주셨고 김강덕님 65세 마을 청년회장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죠. 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김복경님 여러 말 말고 네. 70이 제일 적당하다. 어. 노인 기준 연령을 70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7093님 우리 어머니는 85세이신데 아직 네. 본인이 노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십니다라고. 어. 그렇죠. 네. 언제나 마음은 청춘. 맞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댓글 달리는 거 전부 다 누가 보더라도 65세부터 노인으로 규정하는 거야. 이건 좀 아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여기는 거의 국론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6425님은 10년 후 노령연금 타는데 상향되면 못 하잖아요. 들린다고요? 절대 반대입니다. 또 이런 의견도 그렇네요.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국론 통일은 100%는 아닌 걸로 네, 뭐 10대 1은 조금 줄이는 걸로 이렇게 좋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